중년 및 노령 가구 증가에 따른 충격에 대비해야. 어제 동네 슈퍼마켓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는데 손님의 90%가 60대 이상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할인되나요? 점원이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이 카드는 만 65세부터 혜택이에요.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 올해 70이야. 근데 왜 할인이 안 돼? 그 순간 뒤에 서 있던 다른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요즘은 노인이 너무 많아서 할인 혜택도 줄었어. 우리끼리 경쟁해야 해.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노인끼리 경쟁한다니. 대체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년과 노인 가구 증가가 가져올 엄청난 변화에 대해서 말입니다. 일주일 전 통계청 자료를 봤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 중 65세 이상이 800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 인구의 15%가 넘는 숫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앞으로입니다. 10년 후에는 1200만 명이 됩니다. 20년 후에는 1800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35%가 노인이 되는 겁니다. 3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 숫자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지난주 부동산 세미나에 갔습니다. 강사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집을 팔 사람은 많고 살 사람은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집을 팔고 젊은 사람들은 집을 못 사니까요.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집값이 떨어진다는 말씀인가요? 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양극화됩니다. 어떤 집은 더 오르고 어떤 집은 폭락합니다. 무슨 기준으로 나뉩니까? 간단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집은 오릅니다. 노인들만 사는 집은 떨어집니다.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집이 떨어집니까? 강사가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첫째, 대형 평수입니다. 40평 이상 큰 집은 수요가 없어집니다. 젊은 부부들은 작은 집을 선호하니까요. 둘째, 외곽 지역입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신도시들은 위험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 때문에 서울로 몰리니까요. 셋째, 엘리베이터 없는 저층 아파트입니다. 노인들은 계단 오르기 힘들어서 팔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안 삽니다. 넷째, 노후 인프라 지역입니다. 학교 없고 일자리 없고 젊은 층이 필요한 시설이 없는 곳은 급격히 노쇠합니다. 한 참석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에 45평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요. 위험한 건가요? 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 팔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반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미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연금 문제였습니다. 이틀 후 국민연금공단 설명회에 갔습니다. 담당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국민연금은 2040년대에 고갈됩니다. 지금 50대 분들이 70대가 됐을 때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참석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평생 낸 돈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합니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적게 받는데 더 적게 받으라고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니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 번째 충격은 의료비였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아버지를 뵀습니다. 80대이신 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달 병원에 가십니다. 아버지, 이번 달 병원비 얼마나 왔어요? 30만 원 나왔어. 약값이 비싸더라. 한 달에 30만 원이요? 1년이면 360만 원이네요. 그것도 건강보험 혜택 받고 나온 거야. 안 받았으면 100만 원 넘었을 거야. 저는 계산해 봤습니다. 아버지가 앞으로 20년을 사신다면 병원비만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간병비나 요양비까지 더하면 억 단위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저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충격은 일자리였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만난 친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 작년에 명예퇴직했어. 55세에. 재취업 알아봤는데 어디도 안 뽑더라. 왜 안 뽑는데? 나이 때문이야.
젊은 애들이 더 싸고 오래 일하잖아. 우리 같은 50대는 인건비만 비싸고 얼마 못 일한다고 봐. 그럼 지금은 뭐 해? 편의점 알바한다. 한 달에 150만 원 받아. 대학 나와서 30년 일했는데 시급받으며 산다. 친구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위로의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충격은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노약자석에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긴 임산부 자리예요. 할머니가 반박했습니다. 노약자석이라고 써 있잖아. 요즘은 노인이 너무 많아서 노약자석도 모자라요. 임산부한테 양보해 주세요. 할머니가 자리를 비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서글펐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노인이 많아지면서 세대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 본 것들을 정리하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다음 날 재무설계사를 만났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요즘 상담 오시는 분들 고민이 뭡니까? 설계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들 똑같아요. 노후 자금 부족, 국민연금 못 믿겠고, 퇴직금으론 부족하고,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고. 해결책이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당장 저축을 늘리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0까지 10년 남았으면 10년 동안 최대한 모으세요. 둘째, 집을 정리하세요. 큰 집 팔고 작은 집 사세요. 차액으로 현금을 만드세요. 외곽집 팔고 서울 작은 집 사세요. 셋째, 수익 구조를 만드세요. 월세든 배당이든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드세요. 1년에 1,000만 원이라도 있으면 심리적으로 안정됩니다. 저는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설계사가 실제 사례를 들어줬습니다. 한 고객이 있었어요. 60세의 경기도 40평 아파트에 살고 계셨죠. 시세 7억이었어요. 그분께 제안했어요. 이 집 팔고 서울 25평 구축으로 가시라고. 서울 구축이 4억이었어요. 차액이 2,500만 원이었죠. 그 2,500만 원으로 지방 소도시 오피스텔 5개를 샀어요. 각각 6천만 원씩. 월세가 각각 30만 원씩 나왔어요. 5개 합치면 한 달에 150만 원이에요. 1년이면 1,800만 원이죠. 여기에 국민연금 합치면 한 달 수입이 300만 원 넘어요. 그분은 지금 여유롭게 사세요. 서울 작은 집에서 편하게 살면서 매달 월세 받으시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명쾌한 해법이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있죠. 집을 아예 다 팔고 전세로 사는 방법도 있어요. 전세요? 네. 7억짜리 집 팔아서 전세 4억에 들어가세요. 차액 3억으로 배당주를 사세요. 연 배당률 5%면 1년에 1,500만 원 받아요. 전세금은 어떻게 합니까? 2년마다 갱신하면 돼요. 그 사이 배당금 모아서 나중에 작은 집 사면 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저는 55세입니다. 아내와 둘이 삽니다. 자식들은 독립했습니다. 집은 경기도 분당 33평입니다. 시세 8억입니다. 예금은 5천만 원입니다. 퇴직까지 5년 남았습니다. 국민연금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부족합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설계사 조언대로 집을 정리하기로 말입니다. 분당 집을 팔고 서울 은평구 25평 구축으로 사기로 했습니다. 은평구 구축은 5억 5천입니다. 차액이 2,500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지방 오피스텔 4개를 샀습니다. 각각 6천만 원씩입니다. 월세는 각각 40만 원씩 나옵니다. 한 달 수입이 160만 원입니다. 1년이면 1,920만 원입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 100만 원에 월세 160만 원을 합치면 한 달 수입이 260만 원입니다. 생활비로 충분합니다. 여유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좋은 분당을 팔아요? 낡은 은평으로 가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10년 후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년과 노인 가구 증가하는 시대입니다. 큰 집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준비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50대라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60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집을 정리하십시오. 큰 집 팔고 작은 집 사십시오. 외곽집 팔고 서울 작은 집 사십시오. 차액으로 월세 수익을 만드십시오.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있으면 심리적으로 안정됩니다. 국민연금만 믿지 마십시오. 본인만의 수익 구조를 만드십시오.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십시오. 노인이 35%인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